임진왜란이 터지기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선조 25년 1591년의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무항리에 있는 작은 주막 무기정에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지 겨우 몇 년이었고 아직 누구도 그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말투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주막의 주인에게 며칠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내놨으므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손님들은 많았습니다. 그 남자가 주막에 묵던 그 시절 서울 종로의 어느 기생집에서 한 여인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월이었습니다. 월이는 보통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받았지만 월이는 눈썰미가 좋고 머리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월이와 대화하면서 무의식 중에 자신들의 정보를 흘렸습니다. 월이는 그 모든 말들을 기억했습니다. 월이가 왜 그렇게 눈썰미가 좋았는지는 그녀의 과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월이는 원래 양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눈을 잘못 받게 되면서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월이는 기생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자란 교양과 지식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월이를 다른 기생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종로의 기생집에서 월이는 양반 사대부들, 상인들, 때로는 관리들까지 만났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기울일 때 월이는 귀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종로에서는 신기한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민간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경남 고성의 무기정 주막에서는 그 의심스러운 남자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항포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항포는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배들이 한 줄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지형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그 남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앞으로 벌어질 해전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당항포의 지형, 해류의 흐름, 가장 유리한 배치 위치까지 모두 표시했습니다. 이 지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참모진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본의 정보원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준비하면서 미리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1년 후 다시 올 계획이었습니다. 1년 후면 전쟁이 터질 것이고 그때 자신이 그린 지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주막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손님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선조 25년이 지나고 선조 26년 임진년이 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요오미 히데나가와 무로마스, 오모와 다리키 유키가 이끄는 일본군 15만 명이 대마도를 출발했습니다. 조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고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한양까지 점령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명나라로 피난했습니다.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해군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남해안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명의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육지에서는 이미 일본군에게 항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바다는 아직 조선의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당항포라는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큰 배들이 한 줄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린다면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당항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년 전에 보낸 스파이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당항포의 최적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그 지도에 따라 당항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지도대로 가면 조선군을 기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 그때 월이라는 한 기생이 움직였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종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짐을 싸서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기생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월이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월이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바로 그 스파이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온 그 남자는 자신의 지도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1년 전 종로의 기생집에 온 손님 중에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1년의 세월과 전쟁의 피난 속에서 월이는 성장했습니다. 월이는 침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월이를 알아봤습니다. 기생월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음을 놨습니다. 전쟁 중에 만난 옛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술도 마셨습니다. 피난길의 외로움도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는 자신의 정보원 역할에 대해 조금씩 흘렸습니다. 당항포에 자신이 그린 지도대로 일본군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월이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의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밤중에 그의 짐에서 지도를 찾았습니다. 당항포의 지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주력 함대를 배치할 위치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월이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월이는 그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구해서 비슷하게 베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일본군이 배치하려던 위치를 약간 다른 곳으로 표시했습니다. 200m, 300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도를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에는 선조 임금이 피난 와 있었습니다. 월이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관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스파이가 그린 당항포 공략 작전도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조작되었다는 것도 함께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월이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이는 정보의 출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선군이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월이의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보는 빠르게 남해안의 해군 사령부로 전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손에 도달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지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지도가 정확하다면 일본군은 이 위치에 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 조작되었다면 진짜 위치는 다를 것이다. 이순신은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당항포의 지형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함대를 배치하겠다고. 1592년 5월 29일 당항포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함대는 당항포의 가장 좋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카쿠 요시토라가 이끄는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지도에 표시된 위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당황했을 때 이순신의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좌우의 해안에서 조선군의 화포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순신의 주력 함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화포의 포격이 계속됐습니다. 당항포 해전은 조선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일본군의 73척이 침몰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이 승리는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사기를 극도로 높였습니다. 일본군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본군은 해상 수송로를 잃었습니다. 병참선이 끊어진 일본군은 약해졌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보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당항포 해전은 임진왜란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월이의 역할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 후 월이는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밝혀질 수 없는 정보원으로서의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이가 받은 가장 큰 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이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월이는 다른 신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양반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생이라는 신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월이는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집에서 글을 가르치며 살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월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당항포 해전의 기록 속에 월이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민 종문화 대백 과사전에도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생 월이는 1년 전 그 남자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의 어색한 말투를, 의심스러운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눈썰미 좋은 여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월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분이 높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생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여인이 어떻게 나라의 전쟁을 돌렸는지를. 한 사람의 용기와 눈썰미, 그리고 빠른 판단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날 당항포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해전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월이라는 이름은 많이 잊혀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위대한 장군의 이름으로 작은 손들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손들 없이는 장군의 승리도 없었습니다. 월이의 눈은 1년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 바뀐 지도가 당항포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바뀐 전략이 해전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승리가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한 여인의 눈썰미로 시작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갔습니다. 월이는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위대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 나라를 구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월이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지혜, 희생,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 당항포의 파도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 파도 속에는 월이의 한숨과 당항포를 지킨 조선 병사들의 함성이 섞여 있습니다. 평범한 기생에서 영웅이 된 여인. 월이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